안녕하세요. 한부모 가족회 한 가지 장희정 공동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신영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알아두면 유용한 양육비 지식사전이라는 RU 양지로 같이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양육권과 친권이 뭔지 같이 알아보고 어떻게 양육비를 산정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육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18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양육하고 있는 분이 필요한 비용을 받는 부양육자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을 양육비라고 하겠죠. 네. 그러면 양육권이라는 거는 부부가 이혼한 후에 이제 이 미성년 자녀를 누가 보호하고 키울지에 대한 그 권한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친권이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네, 미성년 자녀는 본인이 본인을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꼭 법적인 대리를 할 수 있는 성인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경우 이제 대부분은 양육자가 그 친권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친권이 뭔지를 다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어릴 때 뭐 여권을 만들거나 아니면 통장을 만들거나 또 흔히 요새 가장 필요한 핸드폰을 만들거나 이럴 때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권자가 같이 있지 않다. 그리고서 수술을 급하게 응급수술을 할 때 이런 경우 친권이 꼭 있는 분이 동의를 하셔야만 그 법적인 절차들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친권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보통 그러면 이 자녀를 키우는 양육권과 친권이 이제 같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이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 잠깐만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두 가지 권한을 꼭 한 사람이 같이 가져야 할까요? 저는 양육권만 가지고 있어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나라는 친권, 양육권을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친권이 있어야만 내가 그 아이에게 법적인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법적인 권리 때문에 친권을 주장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내가 그 아이의 부모다라는 걸 친권을 통해서 확인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양육권을 가지신 분이 친권을 갖고 계시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갑자기 응급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럴 때 수술 동의를 해야 되는데 친권자가 아닌 경우 만약에 수술 동의를 했다면 나중에 법적인 대응을 받을 때 병원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친권자가 꼭 서명을 해야 되고 요즘 한부모 분들이 가셨을 때 아예 핸드폰 하나 만들려고 할 때 친권이 본인에게 없으시다면 친권자의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되고요. 동의에 대한 서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 그게 없다면 아이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핸드폰을 만드실 수 없는 거예요. 통장도 마찬가지로 통장을 만들러 갈 때 기본증명서를 꼭 발급받아 가셔야 되거든요. 그때 거기에 적혀 있어요. 친권자가 누구인지. 그래서 그걸 꼭 받으시는 이유가 나중에 법적으로 통장을 만드는 부분에 법적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이 하나로 같이 있어야 양육하시는 분이 아이들과 함께 사시기가 훨씬 더 유용하신 거죠.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친권은 이제 그런 경우에 양육하시는 분이 친권까지 갖게 되면은 그 비양육 부모분이 네. 본인의 이제 부모로서의 의무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권이 있어야 내가 그 아이의 부모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친권을 가지시면 좋겠지만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가 우선이니까 양육권을 가지신 분이 친권을 가지시는 게 아이를 키우는데 잘 키우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신 거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전엔 호적이었지만 지금은 가족관계증명서잖아요. 가족관계증명서에 친권이 없다고 아이의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띄었을 때 아빠의 이름과 엄마 이름이 없지는 않습니다. 결국 아빠와 엄마로 되어 있는 거고 그럼에도 그 아이를 부모가 따로 살게 됐을 때 그때 누가 그러면 아이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가질 것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것이 꼭 내가 가져야만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양육권을 갖고 계신 분이 아이를 잘 케어할 수 있도록 응급 상황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민법의 925조의 세 번째를 보면 이제 친권이 상실되거나 정지되거나 제한이 된 경우에도 사실 부모가 그 자녀에 대한 권리나 의무가 네. 변경되지 않는다고 사실 법에도 명시되어 있어요. 이 점을 이제 분명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친권을 예를 들면 양육을 하시는 분이 가지고 있으셨다 해도 만약에 양육하시던 분이 어떤 상황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된다면 양육권이 변경될 거예요. 그러면 친권도 당연히 같이 변경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키우는 과정에서 필요한 거지, 친권이. 아이들이 만 18세 성인이 되시면 친권도 양육권도 아무런 부모에게는 법적인 그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8세 될 때까지 네. 잘 키울 수 있는 걸로 네. 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양육비를 그러면 어떻게 대체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양육비를 지금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고, 네. 양육비를 받으면 그럼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맞아요. 네, 그거에 대한 거 지금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먼저 그 전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네. 왜 우리가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양육비가 자녀를 이제 키우는 그 권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드는 비용이잖아요. 그게 즉 의미하는 거는 자녀를 위한 비용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권 그리고 자녀가 얼마나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보장하는 어쩌면 아동의 권리에 기반한 비용이기 네. 때문에 꼭 이제 본인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청구하는 것을 이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대해서 잠깐 대표님 설명 부탁드려요. 네네. 양육비는 사실은 혼자 키우시는 거긴 하지만 하지만 아빠와 엄마가 같이 키우는 거에 부합되는 금액을 한 아이를 키우는 동안 얼마가 소요되는지 그거에 대한 걸 산정해서 네. 각자가 뭐 나는 키우고 있으니까 뭐 양육비를 안 내도 된다가 아니고 나는 키우고 있으니까 이미 양육비 쓰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아이를 키우지 않으시는 분은 양육비를 주셔야 그 아이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양육비 산정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지금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2017년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이제 활용되고 있고 이제 현재의 물가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런 이제 논란이 그렇죠. 있긴 하지만 지금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다시 공표될 것으로 안 그래도 공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원칙은 이혼 전하고 동일하게 자녀에게 같은 수준의 양육 환경을 유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제 그런 전제 하에 부모가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를 이제 이행해야 한다라는 최저소득 추정 원칙에 기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양육비 산정 방법에 대해서 대표님 설명 부탁드려요. 네. 양육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아빠와 엄마가 함께 돈을 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아이에게 적절하게 양육비를 줄 수 있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주 지역이 어딘지 도시인지 농촌인지 따라서 달라지고 또 자녀 수가 한 명이냐 두 명이냐 한 명이 두 명인데 똑같이 예를 들면 50만 원만 주신다면 아이를 키우는 건 너무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녀 수에 따라서 바뀔 수 있고요. 자녀의 또가 아프거나 또 교육비가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도 포함될 수 있고요. 그리고 부모의 재산 상황이 또 많으시면 좋겠지만 또 어려운 상황이실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도 감안해서 네. 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먼저 부모가 얼마나 버는지 합산 평균 세전소득을 계산한 다음에 거기에 자녀 나이를 고려해서 결정을 하고요.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들은 가산되거나 이 이제 기본에다가 감산되는 요소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2인 자녀 기준으로 이제 그 1인당 양육비를 책정했기 때문에 자녀가 한 명이면 아무래도 그 2인 기준으로 한 명 책정보다는 조금 더 많이 들 수 그렇죠. 있겠죠? 그렇죠. 3명이면은 조금은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산 감산이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양육자 비양육자의 소득 비율을 고려해서 이제 이 비양육자분의 양육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설명을 들으시면 굉장히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서 우리가 같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표가 2017년 그 양육비 산정 기준표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족 구성원이 이제 양육모 분이 세전 100만 원을 받고 이제 계산하기 쉽게 비양육 부분이 세전 200만 원을 받아서 총 두 분이 300만 원을 버신다는 전제 하에 자녀는 10세고 그리고 피아노 배우고 있고 과외 중이라고 한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합산소득 300만 원 수준이면 300에서 399만 원 구간으로 가야겠죠? 그리고 자녀 나이가 10세면 6세에서 11세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때 교차 구간을 보시면 95만 2천 원인데 여기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부분은 이 구간 안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될 거라는 그런 의미고요. 네. 이제 비양육자의 분담 비율을 계산한다는 의미는 여기 합산 소득이 있잖아요. 어머니가 얼마 벌고 이제 아버지가 얼마 벌고 이 두 개를 합했을 때가 300만 원이었고 이 중에 비양육부가 200만 원을 번다고 했으니까 3분의 2면 67%죠. 그럼 이 95만 2천 원에 0.67을 곱하면 이제 이 63만 7,840원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양육비가 이제 한번 계산이 된 다음에 여기서는 자녀가 한 명이었죠. 네네. 그럼 뭔가 가산이 될 수 있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도시 이런 곳이면은 좀 가산이 될 수 있고 또 이 과외나 피아노를 하는 교육비에 대해서 이제 서로 합의가 있는 경우에 조금 더 가산을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양육비를 같이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양육비를 이혼할 때 합의해서 얼마 이렇게 정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이 계속 끝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아이가 어릴 때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세에서 11세 사이에 이혼을 하시면 네. 뭐 예를 들면 60만 원을 줘야 한다라고 했을 때 아이가 성장할수록 들어가는 돈은 점점 많아지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95만 2천 원이지만 아이가 15세, 18세 되면 120만 5천 원이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그거에 맞는 합당한 기준의 양육비를 자꾸 거기에 맞춘 금액으로 갈 수 있는 네. 나이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 뭐 네, 이런 맞아요. 조항도 좀 적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거의 그냥 그대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네. 조금은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양육비 산정 기준표와 이제 양육권, 친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양육비 신청 절차와 청구 소송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궁금하신 게 더 많으실 것 같으니까 네. 예, 두 번째도 많이 방송에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여기서 저희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담하고 당당하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